자, 94페이지의 1번 문항 보면 이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 요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내용일치예요. 요 이해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설명은 구조를 물어보는 거고, 형식이라면 얘는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내용 일치 문항하고 같다. 그래서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자, 2번 문항으로 가서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고, 자, 이에 대한 설명, 여기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나와 있겠죠. 자, 일단은 기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 보니까 이 문단의 첫째 줄, 이 문단의 첫째 줄과 그 다음에 3문단의 둘째 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찾아보면은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자, 기억이 지금 보면은 유형동일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에 토큰 동일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근거는 2문단, 니은에 대한 근거는 3문단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문항으로 가서요, 포더의 입장에서 이제 포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할 거고, 네모가 쳐져 있네요. 네 번째 문단의 7째 줄에 나와 있는데, 4문단의 7째 줄에 포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문단, 4문단의 7째 줄에 포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4문단에서 등장한 걸 봤을 때 4문단에서 포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를 일단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다라는 거. 결국에는 포도의 주장을 파악하고자 주장을 파악하는 거야. 포더의 주장이 뭔지를 보고 보기를 읽어보면 포더가 비판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포더의 입장에서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포더가 여기서 지금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포더의 입장이 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를 참고를 했으니까 보기의 입장에서 이제 보기의 주장, 보기에 나타나 있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가를 찾아야 되는데 가가 5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이에요. 아이고, 어디야,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5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이렇게 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어떤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경험들이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물리주의적 언어랑 내관이 뭔지를 우리가 지문 안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에서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이제 배경 지식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가 5문단의 끝에, 여기는 이제 5문단의 끝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자, 5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사고 실험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보기의 내용이 사고 실험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하니까 윗글하고 보기하고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단하고 관련이 있지?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항, 마지막 6번 문항인데 지금 보면은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밑줄이 5개가 그어져 있고 얘는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죠. 읽으면서 적용을 바로바로 시켜보자 라는 거. 왜냐면 다 읽고 다시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철학에서 이제 심리철학이 등장하네요. 자,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네. 자, 즉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물리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다만 뭔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에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물리주의를 설명을 했고, 즉 몸의 물리적인 작용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심적 사건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유형 동일설은 자, 이제 핵심 첫 번째 유형 동일성이 등장하네요.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뇌 내부에 있는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해요 라는 거. 자, 번개가 전기 방정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섬유발화 같은 뇌 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바로 이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C섬유발화 같은 바로 뇌의 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라는 거. 자, 유형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이제 스마트가 등장하네요.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이다.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자, 즉 심적 사건과 그 다음에 뇌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 프로세스 과정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왜? 동일하니까. 상관관계는 동일하지 않은 대상들이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치? 다른 두 대상이 관련이 있어요 라는 게 상관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동일해. 동일하니까 상관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치? 자,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이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바로 있다. 그래서 내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이 내관이라는 거 바로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 바로 내관이다. 자,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은 이것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나왔어요.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스마트는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기관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기관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떤 무엇이란 것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관에 의해서 관찰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는 물리적인 방법, 물리적 대상에 견주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유형동일설이다. 3문단. 자, 유형동일설이 A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유형에 속하는 뇌내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이 나오죠.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형동일설은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유형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 다르죠?
자, 이때 토큰은 이제 토큰이라는 거 설명을 하네요. 개별 사례를 이야기한다. 자,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심적 사건이라는 거 윤곽이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는 거야. 왜? 유형이 없어.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물리사건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자, 그래서 개별적인 심적 사건은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서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순간에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은 안 돼요 라는 거, 유형 동일설을 불가능하다, 개별적인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가 잡히죠? 특정 유형이 아니라 개별적인 걸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고통이지만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즉, 특정 유형이 아니라 개별적인 거라는 거야. 그죠? 자, 토큰 동일설 주장한 데이비든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자, 그래서 지금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이런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하였다라는 거. 자, 결국에는 물리적 사건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즉 다시 심적 사건은 이 심적 사건이라는 거는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어요라는 거. 즉, 심적 사건이 바로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결과니까, 심적 사건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토큰 동일설인데 유형 동일설과 달리 개별적인 물리 사건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정 유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적 사건은 부산물이다, 즉 부수성을 가진, 즉 물리적 사건에 의존할 뿐이다라는 거. 자, 네 번째 문단은 한편 기능주의는 이제 세 번째 기능주의를 설명을 합니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는 이론이다. 자, 그래서 둘 다 답이 편합니다. 자,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심적 사건이라는 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는 거야. 자, 이론 2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즉, 여기 말하는 유형 동일설을 이제 비판을 한 거지. 근데 물리주의적 설명이 가능해요 라는 거죠. 자, 퍼트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의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근데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고통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뇌에 해당하는 기관, 즉 지금 물리적 구조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인간의 뇌가 있으면 그 물리적 구성이 다른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구성은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거야. 기능이 같으면 돼라는 거야. 뇌가 아니라 파이프 같은 걸로 뇌처럼 만들어도
그것이 뇌 과정 기능하고 고통이라는 과정하고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이것도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 섬유발화, 외계인의 Q 섬유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뇌로 활성화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결국 이 심적 사건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이 되어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이제 포더도 등장을 하네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해했다. 자, 인간의 이 마음, 바로 모듈화가 된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즉, 그냥 컴퓨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모듈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죠. 이것도 끝말잇기 끝판왕이네요. 모듈 하고 끝납니다. 그죠? 자,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다.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걸 이제 합쳐지면 하나의 어떤 그 전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얘는 A라는 것을, 얘는 B라는 거, 얘는 C라는 거. 그럼 합치면 A, B, C를 동시에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이 모듈이? 자, 그래서 그 물리적 구조, 여러 개로 조합을 하더라도 모듈이라는 것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 구조에서도 그 각각의 모듈들은 각각의 기능만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더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고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더는 계산이다. 입력과 출력의 함수 관계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보죠. 그렇죠?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계산.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기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기능주의는 장년순 특강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장년순 특강에. 자, 그래서 지금 또 나온 거지. 왜냐면 인공지능과 관련지어서 장년순 특강 이제 기능주의를 인공지능과 관련시킨 거고, 여기서 이제 심적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서, 자, 동일설이나 기능주의. 자, 여기 동일설은 위에 나와 있는 토큰 동일설, 유형 동일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능주의가 자,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자, 공통점을 이야기했어요. 자, 빨리 소거적 유물론. 자, 이제 새롭게도 등장을 합니다. 소거적 유물론이 등장을 하죠.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이러한 심리 용어들을 폐기를 하고, 즉 뭐야? 번역하는 것들을 폐기를 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 즉 번역이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는 거야.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파이어 아벤트는 이 번역의 과정에서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해석의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변질이 일어나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번역은 안 된다는 거야. 변질이 일어나니까. 그는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은 없애버리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들을 대체해야 된다는 거야. 즉, 번역이 아니라 대체해야 된다. 아예. 자, 가령 예를 들어줘.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와 같은 경험도, 자, 이제 얘기하죠. 이 경험이라는 거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용어로 대체해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결론부터 이런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 접근 가능했던 여기 어떤 경험들, 즉 관찰, 내면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물리적 언어로 대체될 수가 있다. 즉 뭐예요?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이라는 바로 이런 걸로 물리적 언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즉 빨간색이 보인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6번째 문단이네요. 심리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 자유의식,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서 기대하는 점을 마지막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이거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설명하는 바로 특이점. 지금까지의 인공지능과 전혀 다른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언제냐? 5년 안으로 봅니다. 무섭죠? 사고하는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하는. 너무 무서워. 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1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데, 이거 내용 근거가 없어요. 이런 말 본 적 없죠?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뭐지? 라고 물음표 쳐놓고, 나머지 것들로 소거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즉, 얘네들이 아니다 명확하게 아니다 애들을 찾아낸다면 얘가 유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난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거든. 자, 일단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보인 게 어디냐면 이 문단의 5째 줄과 6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문단을 한번 가보면, 자, 이 부분이에요. 내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내관이라는 거 결국에 뭐예요?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이다라는 거야. 그치? 이것에 의해서만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을 관찰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 내면을 관찰하는 그 주체는 외부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리를 해야 되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1번은 물음표를 쳐놓고 가야 돼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지금 나머지를 판단해.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몸에 대한 마음의 우위를 전제하는데 마음의 우위를 전제한다는 내용 없었죠? 이거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3, 4, 5번을 다 지워내면 1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죠? 이걸 찾아봤을 때 내관 자체가 내면을 관찰하는 거니까 주체에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 5번인데, 자, 그래서 이 기억이 지금 보면은 유형 동일설이고 니은이 토큰 동일설이에요. 자, 기억은 특정 유형, 맞죠? 특정 유형이죠. 심지어 특정 유형의 물리사건은 환원이 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얘는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몇 번 언급이 됐죠. 자, 니은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야. 즉 세 번째 문단의 둘째 줄, 3문단의
둘째 줄을 통해서 특정 유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 산문단에서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 일단 산문단의 5째 줄을 보시면, 산문단의 5째 줄로 한번 가보면, 큰 동일설은 뇌 특정 유형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특정 유형의 물리적 환원은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와 오직 하나, 미세한 과정은 다를 수가 있다. 야,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나?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서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직이란 단어가 only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물리적 사건하고 지금 앞에서 지금 3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한 5째 줄에서 이야기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이, 와, 잠깐만, 개별적인. 이 개별적인 게 하나냐? 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인 게 하나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불가능해요. 지금 지문 안에서 지문을 통해 판단이 불가능해 보여. 그러면 이건 판단 중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오류가 생기거든요. 오직 지문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 그렇죠? 어쨌든 특정 유형은 틀렸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서요. 포더 입장에서 보기에 제시할 반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더는 기능주의였어요. 기능주의였고 모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최근에 언어 생성형 AI는 주어진 문장 입력에 대해 인간이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다. AI가 하는 작업에는 지각이해 학습 등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의 근저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다는 건데, 결국 AI가 하는 이 작업에는 그 다양한 의식의 형태의 근저에 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그것에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자, 그래서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왔어요. 지향성이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관련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핵심이 관련되고자 하는 것이 지향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부여하며,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부여하게 되고,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 자립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간은 타자 역시도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를 한다.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을 이해한다. 그 문장에 의해 표상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더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포더는 네 번째 문단에서 그냥 프로세스, 모듈, 계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번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다중모듈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자,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문단. 네, 여덟째 줄에 나와 있어요. 4문단의 여덟째 줄에 보시면은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4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눈으로 한번 보고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1번에서 본 것처럼 다중모듈에 의한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되죠. 프로세스가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 한번 보면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국에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관련되고자 특정 무언가를 향해 관련되고자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포더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예요. 지향성이 없다. 즉 알고리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돼요 이거? 즉 일련 프로세스이므로 이 부분은 보기에 둘째 줄하고 연결이 돼요.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연결이 되죠 지금? 그쵸? 얘도 쉽지가 않은 아이였어요. 그쵸? 자, 넘겨서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자, 의식에 물질관련하는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것에는 독자적인 지위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해도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에 박쥐가 하늘을 날 때의 느낌을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을 해도 박쥐의 느낌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리주의 비판 입장에서 이와 같이 1인칭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 날 것 그대로의 감각으로서의 의식의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퀄리아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이거 지문 안에 뭐와 연결돼요? 경험. 아까 감각을 통한 경험. 내관 있잖아요. 그죠? 내면에 대한 관찰만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하고 연결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거 보면, 자, 4번 한번 보면, 타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물리적 사실로 환원할 수가 없는 주관적인 심적 경험이 존재한다.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게 내관이구나. 이제 연결됐죠, 내관. 그래서 이 내관이라는 것은 두 번째 문단의 오류, 그쵸? 이 문단의 다섯째 줄과 여섯째 줄. 자, 그래서 물리적 사실로 환원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기에서 이 근거도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타자에 관찰되거나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건 이제 5문단의 끝부분. 그래서 5문단의 끝부분을 한번 가보면 얘라고 여기 나죠.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하는 어떤 경험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얘네들은 물리적인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 잠깐만요. 물리적인 이게 복잡해 이거. 물리적인
번째 문장이구나. 없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문단에 그냥 너무 복잡해요. 조금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내관에 의해서 지금 앞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위에서 물리사건과 동일하다. 환원이죠, 환원. 물리적 사실로 환원. 세 번째 문단에 지금 보면 환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개별적이거나 특정 유형이거나 상관없이 어떤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그 다음에 여기서 3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본다면 결국에는 유형론, 유형 동일설이죠.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을 통해서 환원할 수 없는, 즉 물리사실로 환원할 수 없는 주관적인 심적 경험, 즉 내관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부분 1인칭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4, 5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와, 복잡하다. 그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근거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놔가지고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네. 자, 다음 문항으로 한번 갈게요. 5번 문항.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고실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기 사고실험 볼게요. 자, 태어났을 때부터 흑백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이라는 두 명의 색채학자가 있다고 하죠. 둘은 방 바깥 세계에서 빨간색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안다. 또한 그들은 뇌 신경섬유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빨간색을 지각할 때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하여 색채 지각에 대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메리와 존이 방에서 나와 빨간색을 실제로 보았다고 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물리적 사실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빨간색을 본 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스마트, 데이빈슨, 퍼트넘, 파이어 아벤트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한번 보면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자, 파이어 아벤트는 5번째 문단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죠? 맞나? 아닌데? 파이어 아벤트 없어. 데이비스. 파이어벤트 있으니까 여기 있구나. 5번째 문단의 셋째 줄, 그쵸? 지금 5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예요. 여기서 지금 가보시면 여기에 파이어 아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자, 어떤 사물을 처음 본 후, 자, 이제 처음 봤어요. 메리와 존이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표현은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 가능하다는데 파이어 아벤트는 번역을 부정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물리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째 문단의 5째 줄과 6째 줄, 5문단에 5째 줄과 6째 줄에서 대체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째 줄과 셋째 줄. 네. 그래서 5문단에 둘째 줄과 셋째 줄, 그 다음에 5째 줄과 6째 줄을 통해서 둘 다 똑같네요. 번역이 아니라 대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문항.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C. 세 번째 문단의 5째 줄로 한번 가보면 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5째 줄에 지금 C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무엇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서 환원한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려놓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바꾸다라는 의미. 근데 여기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이라는 것은 환원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 이거는 원래대로 바꾸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근본적인 것으로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일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거는 연결이 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